내가 본 최상위권 엄마들의 공통점.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 최상위권 엄마들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도 자주 만나고 통화하는 분들부터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분까지 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정확한 통계도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고 생각한 점입니다. 제가 워낙 교육열이 있어서 애가 초등 저학년 때부터 아이 좋은 대학 보냈다 하면 저는 열심히 묻고 배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니까요. 사실 아이를 잘 보낸 분들도 어떻게 공부시켰다 이런 말씀 잘 안 해주십니다. 한두 번 얘기했다가 우리 애는 아니던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뒤에서는 자랑한다고 뒷담화도 들으시면 마음을 닫게 되거든요. 보통 쉽게 말씀해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이 일단 존경 모드로 바뀌니까 간절함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 하게 될 줄 알았으면 제대로 인터뷰를 해주는 건데 말이죠. 일단 아는 분들을 살펴보면 큰 따님은 포스텍 나와서 삼성 장학금 받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석박하셨고, 둘째는 한의대 보내신 분, 인서울 의대부터 지방지대까지 미국에서도 남매를 그 뉴욕 변호사, 뉴욕 의사로 키워내신 분도 배웠고요. 오랜 시간 만난 분들 따지고 보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특히 자녀들이 본인들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모도 아이도 명문대를 나왔으면 감흥이 없었겠죠? 카이스트 보낸 대학 절친도 있고 두 따님 연대 이대 보낸 동네 언니도 있고 잘 아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공통점이라고 찾아봐도 워낙 케바케라 대부분은 달라서 공통점 찾기가 어려웠어요. 집집마다 아이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쥐어짜서 이분들 보며 느낀 공통점 4가지만 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학업에 열의가 있다. 아이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놓고 학업에 열의가 많았다고 하시진 않으시죠. 근데 하지만 들어보면 어린 시절부터 체험도 하고 한 게 많아요. 고학년보다 특히 저학년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런데 아니에요. 요즘은 공부 잘해봐야 특별한 건 없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더라. 공부보다 중요한 게 많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잘하면 좋겠지만 이것저것 포기하면서 우선으로 챙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아요. 다 본인들이 이제 경험하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주변에 가난한 집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인생을 달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가 10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노력보다 결과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요즘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많은데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잘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뒤늦게 잘한다는 경우도 저학년에는 잘하던 아이가 사춘기 때 1, 2년 방황했고 다시 노력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게 일일이 공부를 다 봐준다, 입시를 잘 알고 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대개는 한두 과목 정도는 인사이트가 있으셔서 로드맵을 잘 봐주셨지만 전 과목 공부나 입시 전체를 세세하게 잘 알지는 못하셨죠. 물론 전체적인 공부법도 다른 분들보다는 더 잘 알고 계셨지만 모르는 부분은 학원에 알아보시고 하면서 부족한 걸 채우셨어요. 또 과고를 나와서 인서울 의대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학원 많이 안 보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방에서도 고2, 고3 여름방학 때는 매번 대치동에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이 이 정도는 기본이지 하는 부분도 조금 달랐다고 할까요? 이렇게 아이들 잘 보내신 분들, 적어도 제가 본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적부터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으셨어요. 그 말씀에도 그게 느껴지고 교육 얘기하면 눈빛이 달라졌고 1순위로 챙기셨다는 겁니다. 대충 길렀다는 분들도 인터넷에는 계시던데 정말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는 걸까 싶어요. 부모도 학업에 열의가 없는 경우에 아이가 알아서 잘 챙기기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잘 모른다 하시다가도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열의가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면 다들 방법이 조금씩 달랐어요. 뭐 수학을 많이 시켰다. 영어는 어떻게 했다. 중등부터 과학 입시학원 오래 보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조금씩 다른 얘기가 있었죠. 뭐 하나를 집어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건 책 읽기에 공을 들였다고 하시네요. 어떤 집은 도서관에서 매번 빌려 읽혔다. 매주 몇 권은 빌려왔다부터 학교 도서관 열심히 사용했다. 어떤 집은 책은 빌리기보다는 대부분 사준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장을 다니시니까 언제든지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것만은 신경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는 하브르타 이야기도 하셨고 초등 고학년까지 읽어줬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집집마다 또 방법이 있지만 책 읽기 이건 하나같이 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읽기는 기본으로 제대로 챙기셔야 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뭔가에 집중해 있다. 일을 하거나 심지어 종교생활, 취미활동이라도 집중하고 있는 게 있다. 사실 제가 아는 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은 적은 편이셨는데 우연히도 일하시는 분들은 또 선생님이 많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뭘 이렇게 살짝 묻기만 하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찌나 감탄을 했던지. 아무튼 뭐를 해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커리어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분들인데 종교 생활을 해도 열심히 하고 취미 생활을 해도 열심히. 그러니까 주 5일 수영하는 분부터 성당의 구역장 그리고 부동산 스터디 열성 멤버 등등 대충 하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소리가 크거나 한 건 아니고 조용히 의지가 있는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꾸준히 뭐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 에너지 분산도 돼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다 좋게 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제가 이제 아이 교육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면 역으로 아이 성향을 묻곤 하시더라고요. 국어는 이렇게 하면 좋다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 우리 애는 성격이 이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예민해서 공부 얘기는 이럴 때만 했다. 아이가 뭐는 좋아하는 편이라 학원은 안 다녔고 어떤 부분만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다. 등등. 그러니까 아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특히 성격이 어떻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생각보다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같은 집에서도 남매나 자매, 형제가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했다. 이런 것도 대부분 정확하셨고요. 특히 어떨 때 기뻐하고 뭐 때문에 많이 슬퍼했다. 아이가 힘들어해서 이건 안 했다. 나 때문에 고통이 심했을 것이다 등등 마음까지 세세하게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다 알고 계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이라도 짐작하는 분들도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부뿐만 아니라 성격,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게 제일 놀랍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고학년, 고등이 되면 결국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공부를 챙기고 싶어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습관으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는 공부를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특히 힘든 사춘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후 공부나 생활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힘든 아이 마음을 캐치하고 충분히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엄마들의 공통점 4가지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아이를 평범하게 기르는 과정 자체가 부모에게는 대단한 경험이죠. 건강하게 잘 기르기만 해도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참아야 하고 기다림도 배우고 부모도 스스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언제 제일 기쁘고 어떨 때 슬픈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아이에게 모범을 보이고 아이 마음을 그대로 읽어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한 공통점은 아니지만 아이를 위해서 어떤 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부모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